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새벽입니다. 저는 책입니다. 어제 이 KBS 9시 뉴스 제목이 무척 재밌었습니다. 여당 이재명은 내진 세력, 장외투쟁 자제 속에 헌재 1인 시위. 이재명은 내진 세력이다. 국민의힘에서 한 말인데 그래도 이제 이재명을 두고 내진 세력이라고 부를 정도가 됐으니 천만다행입니다. 민주당은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라면서 농성의 단식 삭발까지 지금 총력질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서울지방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민주당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장외투쟁에 야당이 나서면서 문자 그대로 지금 서울은 내전이 벌어질 가능성마저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자제하면서 친윤계 의원들이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당이 주도해서 장외 집회로 맞불을 놓는 대신에 1인 시위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장외 투쟁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내전으로 몰아가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담당 기자의 리포트 첫 구절도 그렇습니다. 국가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내전 세력. 원내대표 권성동의 말도 그렇습니다. 줄 탄핵, 정치특검, 명분 없는 단식, 체라농성 등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을 내전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들이다. 왜 민주당과 이재명은 윤석열 정권을 독재로 규정하고 지금 또 내란 중이라고 말하며 무슨 근거로 자신들은 민주세력이라고 하는 걸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 조기 대선이 보인다며 우클릭을 하다가 다시 좌회전을 하는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던 민주당과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었다가 석방이 되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생각처럼 만장일치 인용으로 갈 수 없는 것으로 보이자 갑자기 내전 모드 장외투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정안전과 민생이 우선이라며 당 일각에서 제기된 의원직 총사퇴 결의와 농성 등 맞불투쟁에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의원 개인의 행동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했는데 친윤계 의원들은 어제 11일부터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소한 지도부 차원의 헌법재판소 압박은 자제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KBS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황에서 당이 나서 탄핵 반대를 주장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의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재명은 지금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정자동 호텔 개발 비리 사건도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사법 리스크. 이 보통 사람이라면 스스로 지쳐 나가 떨어질 만도 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어떠하습니다. 지금 이재명에게는 당장 3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2월 19일 MBC 100분 토론에서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말하자면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그날로부터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고 그 2달 뒤에 이른바 조기 대선이 치러져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만 되면 본인이 5개 재판, 말하자면 공직선거법 위반, 그 다음에 위증교사,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와 백인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을 왕창 묶어놓은 사건 하나, 또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 마지막으로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 5개의 재판 등이 모두 중지가 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재법률 지식으로 그건 무지의 소체입니다. 우리나라 법 어디에도 그 경우에 재판을 중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금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해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앞장서서 내란죄로 구속을 하는 판인데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결코 정치범일 수 없는 자범에 불과한 이재명의 재판을 무슨 수로 중단을 시키고
그 사법 리스크를 적어도 대통령 재직 기간인 5년 동안 파묻어 둔다는 것입니까? 이재명이 대선 당선 시에 재판이 중단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하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이 가짜 뉴스라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권성동은 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더군요. 최근 이재명은 자신이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을 낙관한다면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은 중지되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다. 지금까지 유죄 상태에 놓여 있는 이재명의 재판은 당연히 계속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다. 권성동은 다시 피고인이 진행 중인 재판에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낙관 운운하는 것은 아나무인인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는 선고에 2년 2개월이 걸린 선거법 1심 재판 그리고 위정교사 1심 무죄 이르기까지 이재명 앞에만 서면 유독 작아졌던 사법부가 자처한 것이다. 자, 그런데 어제 그 중에서 1심 무죄를 받았던 위정교사 2심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달리 1심에서 유죄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는데 징역 3년이 구형이 됐죠. 그래서 유죄 선고가 나올 거라고 알고들 있었는데 놀랍게도 위정을 한 김진성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 유죄 판결을 하면서 그 김진성에게 위정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에게는 고의가 없다는 아주 이상한 이유로 김동연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본다면 이 사건이 불거진 것도 아주 특이합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에 대한 수사 중에 드러난 게 아니라 김진성이 백인동 사건에 관련되어 알선 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 몇 년 전에 김진성과 이재명이 통화한 내역이 전화기 속에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재명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을 한 이후로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정교사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이재명은 2019년 2월께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진성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다시 위정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즉 김진성에게 KBS와 김병양이 짜고 검사 사칭을 이재명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취지로 위정을 해달라 이렇게 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4차례나 전화를 하고 변론 요지서까지 보내주면서 사건 내용을 다 잊어버리고 잘 모른다고 하니까 변론 요지서까지 보내주면서 위정을 교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한 유창훈이 위정교사 혐의는 소명이 되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영장을 기각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이 위정교사 혐의를 수사하자 김진성은 내가 위정을 했다고 검찰에서 자백을 합니다. 그런데 1심 김동연 부장판사는 김진성에게는 위정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그래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를 하면서 막상 위정을 교사한 이재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당시 신문 일면 제목들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위정교사 1심 무죄, 위정 정의는 유죄. 동아일보는 이재명 위정교사 혐의 1심 무죄, 중앙일보도 똑같습니다. 이재명 위정교사 1심 무죄. 경향신문은 위정교사 1심 무죄, 고비 넘긴 이재명. 한국일보가 아주 재밌습니다. 이재명 정치 명운 최대 위기 일단 면했다. 그렇습니다. 이 한국일보 제목처럼 이재명은 최대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피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 위정교사 2심 재판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이 재판을 주목하는 것은 이 나라 사법부가 과연 언제까지 정치 권력에 휘둘릴 것인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판 준비기일이라서 이재명은 출석할 의무가 없었고 그는 대신에 바로 그 옆방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측과 검찰은 어제 아주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 3부 그리고 피고인은 김병양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과 이재명입니다. 검찰은 항소 이유를 아주 짧게 설명을 했습니다. 1심은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짜려내서 사실관계 일부를 참이라고 판단을 하고 거짓말이 아닌 참이라고 판단을 하고 위증이 아니라고 했다. 무리한 짜깁기를 통해 전체 증언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증언은 참이라고 오판을 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위증을 한 고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을 이렇게 탄핵을 했습니다. 유죄의 증거가 될 많은 증거들을 판단해서 누락했고 사소한 어느 습관 같은 비본질적 표현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허위를 참으로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니 사실 1심 판결을 따질 수도 없습니다. 항소를 한 쪽은 검찰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따져야죠. 이재명 측은 다만 검찰이 공소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반박을 했을 뿐입니다. 항소 이유를 뭉뚱그려 놓고 어느 부분이 실제 증거와 달라서 위증이라는 건지 불분명하다. 이 위증인 이유가 무엇인지 특정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검찰이 말하는 김진성의 위증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명백하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고소 취소 합의가 김병양 시장 쪽과 그리고 KBS 간에 있다고 김진성이 증언을 한 바가 없는데도 억지로 외국에 가면서 증언이 있었다고 주장을 한다. 이재명 측은 검찰이 김진성의 백인동 개발 특혜에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를 고리로 그를 압박을 하며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말 안 들으면 백인동 사건으로 그 알선수재로 잡아넣어버린다. 그러니까 위증교사를 했다고 진술을 해라. 그렇게 검찰이 했다는 것입니다. 김진성은 거미줄에 걸린 나방 신세로 그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엄청난 압박감을 느낀다. 여러 다른 원인에 의해서 위증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 이러자 검찰은 알선 수재는 알선 상대방과 알선 행위가 특징돼야 하는데 특징이 어려워서 나랑에 부딪혔을 뿐이라며 이재명 측의 주장을 부인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4월 1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연 뒤에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마 이 재판 오래 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5월 안에 결론을 내고 그리고 6월 중순경에는 선고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만약 조기 대선이 벌어져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이재명을 피고인으로 하는 재판은 과연 중단될까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예상외로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만에 하나라도 조기 대선이 벌어지고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로 나서게 된다면 선거기간 내내 헌법 제84조는 논란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런가요? 헌법 제84조는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렇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걸 확대 해석해서 재직 중에는 내란 외환죄를 빼고 수사까지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아주 많이 있고 또 한편 수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쪽도 있습니다. 주로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수사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소출은 하지 못한다 이러는 반면에 형법학자나 형사소송법 전공을 하신 분들은 소출을 못하는데 수사를 왜 하느냐 수사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때 어떻든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건 기소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좀 고급스럽게 한 것에 불과합니다. 법제처가 발간한 헌법 주석서에도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형사상의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론은 그 헌법 주석서 편찬에 참여한 홍익대 장용근 교수의 해석까지 실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담당했던 분이더군요. 장 교수의 말입니다. 이는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장 교수는 민주당 친명계가 이재명을 옹호하기 위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서 재판을 중지한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가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달리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불소추 특권으로 대통령의 기존 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압도적 다수설이다. 제가 헌법학 교과서를 다 펼쳐봐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대통령 취임 이전에 기소가 된 사건을 혹은 재판을 하고 있는 사건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장용근 교수 역시 이미 소추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은 3월 26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이 정한 이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시한은 3개월 뒤인 6월 26일입니다. 만약 1심대로 이재명에게 피선거권 박탈징이 확정이 된다면 이재명에게는 이제 지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이 오는 6월 26일 안에 반드시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어제는 이 서울고등법원 청사에 아주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311호 대장동 사건, 이 법정 311호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312호에는 위증교사 항소심 사건, 두 사건 모두 이재명이 피고인입니다. 대장동 재판은 재판부 교체에 따라 6차례에 걸쳐 공판 갱신 절차를 밟습니다. 어제 이재명은 그 대장동 재판에서 검찰 주장이 과하다며 검찰에 맞섰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이 정치적 성공을 위해 부정한 업자들과 결탁을 했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취직 마련과 공약 이행에 집착한 나머지 대장동 개발 이익은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이르고 정치적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다면 부정한 민간업자와 손을 잡아도 어쩔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말은 복잡하지만 아주 표현은 재미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재명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검찰이 기소 논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등으로 더 많이 벌 수 있었는데 왜 이것밖에 벌지 못했냐. 그러니 배임이라는 것인데 소위 말하는 검찰 특수부의 기법으로 관련자들이 진술을 억압해서 만들어낸 것이 과연 타당하냐. 그러면서 이재명은 검찰 수사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숲이 소나무 숲인지는 멀리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숲에 들어가서 DNA 분석을 시작하고 흔적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어떤 숲인지 알기가 어렵다. 검찰의 주장이 너무 과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 재판부가 전부 바뀐 서울중앙지법 형사 3부는 이제부터 이진관 부장이 진행을 합니다. 이재명은 공판 갱신 절차를 밟는 어제 오후 10시 30분부터 하루 종일 311호 법정의 대장동 재판에 출석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방 오후 2시부터는 그 옆방인 312호 법정에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의 공판 준비기일이 동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피고인은 이재명인데 법정은 두 군데서 지금 재판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경남지사 김도관이 11일 모처럼 뼈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판 지속 여부를 놓고 내전 상황이 될 것이다. 김도관이 뉴스완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파면 후 2심에서 이재명의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 대선 경선이나 본선 과정에서 혼란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법원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면 재판 지속 여부를 두고 내전이 벌어질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민주당 사람들은 왜 하나같이 윤 대통령이 파면을 예상하고 있는 걸까요? 윤 대통령이 파면을 받을 정도로 헌법을 위반한 겁니까? 그가 혹시 뇌물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겁니까? 저는 어제도 외부 방송에서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함을 말했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적정 절차, 듀 프로세스를 어긴 게 한둘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안에 초시계가 등장을 하질 않나. 준용을 해야 할 형사소송법 준용은 아주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폭로로 뒤범벅이 된 곽종근의 증언, 홍장원의 메모는 그대로 증거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고도 이 나라가 민주정이며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인권을 지키는 보루라고 한다면 후세 모두가 웃지 않겠습니까? 법은 정의를 세우는 한편 약간의 눈물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법은 정의를 세웁니다만 약간의 눈물을 용인하는 게 법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